우선 그 후반기 의장 되신 소감부터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신다면. 먼저 제가 이제 홍성군의 9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저를 지지해 주신 의원님과 또 지지하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까지도 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에게 이제 중책을 주어진 만큼 홍성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제 소신 있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발전과 또 우리 홍성 군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7대 후반기였죠? 7대 후반기 때 의장을 하셨었는데 네. 그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7대 때 한번 하시면서 그 경험으로 혹시 얻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거고, 혹시 그때 못했던 혹시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이제 7대 때 후반기에 제가 의장을 역임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초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 저는 이제 많은 그 사회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실행해 왔고,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홍성 국민한테 제가 가져다 드릴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7대 때는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우선 찾아가는 의정 활동을 했고, 주민들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제 모든 민원 사항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사실 그 문제가 돼서 안 되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 찾아오면 마지막에 어떤 희망을 갖고 오시는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시면은 또 대안도 제시해 줬었고, 그분의 마음을 좀 보듬어서, 의회라는 그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의 어떤 내용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분들한테 저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저에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 만들어 드리고, 이곳에서 이제 집으로 가실 때는 그나마 좀 희망을 갖고 마음을 달래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의정을 제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성군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자정 자립도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낮은 그 12% 정도의 자정 자립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 7천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었어요. 그 6년 이상이 지나면서 지금은 뭐 1조 원대로 다들어왔는데, 우리 그 고령화 시대에 우리 홍성군이 노인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가 홍성군의 그 노인 그 경로당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파악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으로 지정 안 돼서 있는 한 개 마을에 2개 있는 경로당이 있었어요. 그런 경로당이 있었는데, 한 개 경로당만 혜택을 볼 수 있고, 한 개 경로당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도적으로 한 개 경로당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2개의 경로당을 지원할 수 없어서 한 개의 경로당에 어떤 지원한 것을 조금 나눠서 다른 지역도 지원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거리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한 개 그 마을에서도 노인들이 뭐 1km, 뭐 2km 걸어올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름다움이 많아서,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지만 그 이제 예외 조건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9대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로당이 뭐 예를 들어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마다 다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에 다 뭐 없는데 다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떠나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부분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7대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홍성군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이
사실은 정부로부터 지원이라든지 또 지자체로부터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의 전무합니다. 단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선별해서 그분들한테는 뭐 쓰레기 봉투 좀 더 준다든지 무슨 음식물 포장지를 좀 준다든지 이런 거 하나 이외에는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에 우리 지자체에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대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포 신도시의 사조산업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로 인해서 제가 내포 신도시가 제 지역구에 있었는데요. 상당히 주민의 고통이 상당히 많이 따른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사조산업에 방문해서 방호복 입고 현장에도 가서 현장 방문도 하고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제 악취 제거를 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주변 축사 이제 철거 계획을 해서 도와 협업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철거를 시작해서 현재로는 이제 그나마 이제 냄새가 거의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복지 관련된 얘기 하셨었는데 얼마 전이었나 5분 발언으로 자원봉사 거점 공간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좀 관심이 갔었거든요.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진행된 바가 있는지. 네. 자원봉사 센터가 그렇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18,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한 9,000명 조금 넘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했고요. 지금 학생들도 자원봉사 이제 점수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 센터장님이라든지 사무실 직원들이 어떤 홍성의 크고 작은 행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몸으로 해간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동복지관을 통해서 각 읍면에 정말 필요한 사항들을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이동복지관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많이 할 수 있는 특유의 어떤 성과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거점 공간이 제대로 활용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공유주방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서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아쉬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론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이용록 군수께서 거점 공간을 좀 제대로 마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홍성군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지금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준비되면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거점 공간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봉사로 인해서 홍성 군민들의 어떤 혜택이 좀 더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자원봉사에 관한 주례를 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9대 홍성군 의회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전반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좋았던 점, 혹시 조금 아쉬웠던 점? 지금 9대 전반기 의회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의원님들 간에 서로의 어떤 생각과 관점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하라도 자꾸 이제 현장을 방문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은 지식, 그리고 공부하는 의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이 즉 우리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다른 제가 7대, 8대, 9대를 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9대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2년 동안은 성과물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최대한
제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서 구대의회가 정말 홍성 군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소임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이런저런 뭐 국가산단이라든가 뭐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뭐 대포 신도시든 아니면 홍성군 전체든 숙제는 참 많을 텐데 의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최우선 문제는 어떤 거죠? 우선 것은 이제 경제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들대로 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주머니를 못 여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움츠리게 돼 있고 그분들의 어떤 소득이 좀 많아지고 또 하다 보면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또 소비도 더 늘어날 부분인데 그것이 어떤 홍성군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영향이 또 미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홍성군에는 한정됐잖아요. 축산업하고 어떤 농촌의 어떤 그런 생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굴지의 회사들이 큰 기업이 하나 와야 된다. 그러면은 홍성군에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삼성, LG,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홍성에 둥지를 하나 틀어준다면 거기에 대한 그 고용 인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곳에서 뭐 오시게 되면 인구 증가도 될 것이고 그 기업을 통해서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커서 저는 제 생각에는 현대에서 홍성의 국가산단에 꼭 둥지를 하나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데에서 그 부분에 제가 문을 두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명분이 쓰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서산 A지구, B지구가 간척지가 정주영 회장께서 막음으로 인해서 홍성군의 A지구는 전부 쌀농사만 질 수 있는 절대농지로 지금 진흥경으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B지구는 활용 가치가 높아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무슨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지구에 대한 곳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홍성은 지금 A지구가 막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의 그 해수면이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어민들한테 보상을 했지만 일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거로 보상은 아니거든요. 몇 년치에 뭐 보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 결국은 지금 시간이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라든지 어민들 소득 감소에 홍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홍성군에 이제 국가산단에 들어온다면 모빌리티 쪽에 현대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서산에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있으면 홍성 국가산단에는 그 부품 공장이라도 이제 들어온다면은 그만큼 그 현대에서 우리 간척지를 맑으면서 홍성의 국민들한테 많은 측면에서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현대 쪽에 저 나름대로의 좀 문을 두드리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다가 간척지가 막기 전하고 지금 막아 놓고 나서의 어떤 상황들을 전부 비교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현대에 제가 전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홍성군의 미래가 눈에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중점을 좀 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홍성의 경제는 자연적으로 좀 살아날 것이고 거기 경제가 살아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과되는 그런 사항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은 힘이지만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 어깨는 사실 무겁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 많은데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어디 말로 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안 해봤고 말을 하면 실천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2년 동안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김덕배 의장 후반 의장하면서 홍성군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또 홍성 국민들한테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희망을 줬다 이런 부분을 좀 남기고 싶기 때문에 게을리지 않고 한 발 더 뛰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보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